네, 안녕하세요. 그 겨울 나눔에서 혜진 역을 맡은 권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겨울 나눔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진짜 통성명만 하셔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영화제 상영 많이 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11월 30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 분 소감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다함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작품 개봉하는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저희가 딱 2년 전 이맘때쯤에 치열하게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개봉까지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좀 이상하고 감사드리고 마무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촬영을 하고 또 작년에 영화제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께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날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게 이제 그래도 개봉을 하기는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좀 남다르고 어쨌거나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장편을 연출해보고 배우들도 첫 장편 주연작인데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업선에서 QR코드 안내를 미처 못 드렸는데요. 네, 기자님들 오늘 그 질의응답은 QR을 통해서 질문 받으니까요. 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이야기들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감독님, 그러니까 영화제 상영 때부터 무수하게 들으셨을 질문인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구상하고 시나리오 쓰시고 이렇게 연출까지 하게 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막노동 일을 한 9년 정도 했었거든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가 한마 드릴로 벽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그 기계 반동 때문에 어금니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이 다 안 풀리고 또 치과 가서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큰 돈 쓸 거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툴툴대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라이더가 제 눈에 안 띄었는데 갑자기 확 제 앞에 나타나서 보였고 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되게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돈 없는 청년의 이야기 그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보셨을 두 분께 첫 시나리오 보셨을 때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사실 오디션 대본을 먼저 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또 전체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권소연 배우님 첫 시나리오 보셨을 때 이 작품의 첫인상 느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그 시나리오 일부분을 오디션 대본으로 봤었는데요. 그때부터 되게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일상적인 대사고 나도 꼭 해봤던 말들이어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디션을 한 3번 정도 감독님 만나 뵈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청춘들이 이렇게 마냥 행복하다는 게 청춘은 아니구나. 좀 슬프고 아프고 그래야 청춘이구나. 위로만 줄 수 없는 이 영화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꼭 혜진이를 잘 표현해내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실의 나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성호 감독님 전작들이랑 이제 전작들을 봤었고 그런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대조해서 보면서는 와 이거 정말 지독하게 현실적인 영화가 나오겠다. 그래서 첫인상은 딱 그런 정말 차가운 현실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를 내가 잘 좀 구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두 분 다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말씀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독님은 배우님들과 다양한 리딩도 많이 하셨을 거고 현장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님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어떤 지점이었을까요? 이 작품을 총 연출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영화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결국은 이제 배우를 통해서 감정과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기만 좋으면은 영화는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배우들과 연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배우들이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나눴던 대화가 이게 진짜 같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나눴어요. 정말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어야 되고 좀 척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감독님께서 세심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다 잡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리얼 같아야 된다를 많이 생각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진짜 말씀하셨지만 연기에 대해서 정말 중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타입의 감독님이라서 소연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같나요? 뭐 진짜 같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뭐 프리단계 때도 많이 얘기했고 촬영할 때도 뭐 매신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그냥 고뇌하면서 찍었죠. 그렇죠? 네. 뭐 촬영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유지가 돼서 와 정말 집요한 감독님이고 정말 축복받았다. 이렇게 집요한 촬영장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있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어들을 요약하면 현실, 집요. 그러면 지금 배우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감독님이 만난 이 장편으로 만난 이 두 배우는 어떤 배우님들이었을지 궁금해요. 네. 첫인상이 있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또 달라지셨을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고 어떤 감성이 있는 배우들인지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극여울라는의 권다한 배우와 권소연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인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디션 볼 때부터 두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사실 뭐 연기적으로 뭘 얘기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배우들이 최대한 자기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에 중점을 뒀고 또 배우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상은 너무 연기도 잘하고 소연 배우는 혜진이처럼 영화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혜진이를 캐스팅할 당시에 좀 성숙하고 좀 지혜로워 보이는 느낌의 배우가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권소연 배우도 실제로 그런 분이고 다음 배우도 뭐 너무 캐스팅 같은 이상입니다. 네, 한마디 굿 캐스팅. 네. 이걸 본인을 칭찬하는 말씀이시죠? 굿 캐스팅.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좀 겨울처럼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오버해봤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들도 감독님이 써놓은 캐릭터들도 이 배우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풍성해지고 더 현실감 있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배우님들은 이 캐릭터에 대한 소개, 경악과 혜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 캐릭터에 혹은 담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자신만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캐릭터 심화, 학습 과정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다한 배우님부터. 네. 일단 경악이라는 캐릭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실에 정말 계속 치이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냥 뭐 경찰 공시를 준비하다가 빚을 떠안게 되면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각박해져가는 경악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인물이어서 일단은 그런 인물을 연기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최대한 없애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 혼자 이렇게 막 자기 슬픔에 빠져서 막 혼동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세상에게 맞서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버티려고 하는 인물이어야 입체적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사람 같은 인간 같은 모난 면도 있고 뭐 좀 어수룩한 면도 있고 우유부단 면도 있는 그 지점들을 최대한 잘 담아서 하지만 너무 비호감적이지 않게 연기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할 줄 알고 또 한 발짝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영화 안에서 경악기의 많은 변화들을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이 나름대로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경악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면서 중심을 잡아가려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서 연출하겠다. 이것만은 지켜서 이 현장의 분위기를 만들겠다.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으셨을까요? 연출론일 수도 있고 제작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진지하려고 했습니다.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영화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뭐 프리 때부터 촬영하고 후반 작업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진지함을 놓지 않고 집요하게 영화를 붙잡았다는 거 그게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네, 저희가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결나는이라는 아이디 쓰신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가진 배우분들에 대한 애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배우분들이 기억에 남는 디렉팅이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배우님들께서 혹시 뭔가 오늘은 다 풀지 못하는 우리 감독님의 기억나는 디렉션이 있으실까요? 감독님이 직접 하시긴 그렇고 기억나는. 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처음에 들었던 디렉팅이 정말 저한테는 잊을 수 없고 제가 앞으로 연기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디렉팅이었는데 그게 대본을 더 예민하게 봐주세요 라는 디렉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대본이 많이 숙지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생각했고 이렇게 연기를 해야지 하고 나름의 저만의 계산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아니에요, 더 봐야 돼요, 우리 시나리오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같이 찾아내야 돼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더 예민하게 혜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진짜 한번 예민하게 한번 대본을 봐본다 이러고 대본을 봤는데 정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디렉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약간 그 디렉팅이 지금 제가 연기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네. 저도 정말 많지만 기억나는 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디렉팅이 굉장히 직설적이세요. 그리고 뭐 정말 작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감독님이라서 그냥 뭐 디렉팅 할 때 기억났던 한 두 개 정도가 하나는 이거 진짜 같지가 않아요 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다 뭔가 흠잡을 데 없이 되게 좋은 연기였는데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최대한 좋은 부분들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렉팅들 하셨고 그리고 되게
또 감성적인 디렉팅도 가끔 하시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 가서 거기서 충안을 찾아가서 이제 경아이가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하는 장면에서 제 얼굴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약간 건들면 깨질 것 같은 표정이라고 되게 감성적인 갑자기 디렉팅을 해주셔가지고 가끔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뭔가 힘도 받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감독님께서는 지금 배우님들이 짚어주신 이 디렉팅에 대해서 그때 어떤 감정으로 시나리오 예민하게 봐주세요? 혹은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예민하게 봐주세요라는 거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같은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감독님 어떤 마음이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편을 찍었을 때 배우분들이 감독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아니다 싶은 것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서 제가 이 두 배우분이 사실은 결국 본인들이 연기를 하고 관객분들은 본인들을 보면서 영화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두 배우가 주체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가 저에게 이제 의견도 줄 수 있고 저를 지적할 수 있고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극 중에 있는 경악과 혜진의 끝 무렵이 담겨 있는데 두 사람의 전사나 연애 스토리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이거는 감독님과 나눈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이 리딩이나 뭔가 준비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연애를 했고 이렇게 연애가 저물어가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솔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저희 둘이 그 경찰 공무원 옥상에서 서로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둘의 연애의 아주 예쁜 시작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가 있었던 그 서로의 그 순간이 우리 연애를 시작하게 했고 서로가 더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서로 각자의 무언가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부족했던 것들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촬영 전에 개인적인 연애사나 혹은 뭐 연애를 할 때 본인의 뭐 모자랐던 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든 그런 대화를 너무 많이 나눠서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깊게 뭔가 서로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최대한 가까워지길 바라셨어요. 저희 둘이 진짜 실제로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촬영 전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둘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감독님과도 셋이서 많이 만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빚이 중요한 소재로 나왔는데요. 빚만 없었어도 삶이 그래도 좀 순탄하게 갔을 법한데 빚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아까는 이제 제가 그 1차적인 그 출발점이라면은 이 영화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결국은 돈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다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가난이 이제 이 연인의 그 어떤 결속을 해체하는 과정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건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빚으로 설정을 해서 근데 그 빚이 절대 큰 돈이면 안 된다. 이 2천만 원으로도 이제 그게 나비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사람을 휘청거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빚을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권다은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공시생 혹은 배달 라이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그래도 오토바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도 탈 줄 알았고, 그리고 이것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배달 일도 해봤어서, 네. 근데 정말 그래서 좀 더 씁쓸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경악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고초를 겪는 인물인데,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보는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라는 점들, 그리고 내가 특이하게 뭔가를 더 실행해보고 생각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인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뭔가를 이렇게 그 직업군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되게 속상하기도 했었던 것 같네요. 네. 권소영 배우님께도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남자친구를 계속 어떻게 보면 통제한다고 할까요? 누나같이 보살피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측면에서는 약간 통제하는 듯한 설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캐릭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가셨는지, 그거를 어떤 수위로 조절하면서 연기하셨는지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납득은 잘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혜진이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고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경아기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이중적인 모습도 항상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 그게 경아기의 그 상황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통제로 받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조금은 더 진심으로 얘를 위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표현 감사드리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커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예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혹시 특별히 커플이라는 노래를 정한 이유가 있는지, 정하는 과정에서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프리 때 이제 다은 배우와 소연 배우가 이제 노량진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인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데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찾아가서 같이 저희가 동전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서 이 곡 저 곡 불러봤는데 그 중에 그냥 커플이 이게 직관적으로 확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커플이라는 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거였죠. 이유가 슬픈 노래도 불러봤고 즐거운 노래들도 불러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커플 같이 부를 때 멜로디가 되게 밝은데도 뭔가 아련해지고 슬퍼지는 느낌. 맞아. 그래서 선정했었어요.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골랐다고 하는 게 아니어서 너무 마음이 좋네요, 감독님. 네, 저의 개그를 그냥 다큐로 받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좀 힘이 들지만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겨울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권다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경악이라는 인물은 2번이나 큰일을 겪을 뻔했잖아요. 특히나 손을 거는,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기자님들께서도 그렇고 오토바이 사고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그 장면은 몇 번 만에 오케이 컷이 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엔딩에 가까운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라는 건 좀 슬프지만 네네. 그 장면에 대해서 감정,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경악이 모든 걸 해소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표현하고 싶었던 건 진짜 어른같이 울지 않고 그냥 애기같이 얘가 한번 펑펑 시원하게 그냥 모든 뭐 쳐다보는 거 이런 거 다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그렇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오성호 감독님께서는 테이크를 적게 가시는 편은 아닙니다. 원래 익히 이제 전부터도 알고 있었고 이제 촬영하면서 더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후반부 가면 갈수록 서로가 생각이 되게 맞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따로 저희가 뭐 디렉팅을 하거나 뭐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형이 움직이는 게 뭐 원하는지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씬은 제 기억에 세 테이크를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세 테이크를 하고 서로 이제 만족을 해서 그렇게 끝을 냈었습니다. 권소연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권소연 배우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의 것도 있고,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현장의 어떤 기억 때문에 그 장면이 더 기억난다도 있으실 텐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저는 아무래도 혜진이가 이제 경화기의 반지하 방을 같이 보고 나와서 그렇게 이별을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그때 촬영할 때도 그렇고 반지하로 들어가는 씬을 찍을 때는 해가 그래도 예뻤어요. 근데 또 그렇게 헤어질 때 되니까 또 해도 건물에 가려져 있고 그렇게 조금 블루한 느낌이 됐던 것도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참고 참아왔던 감정이 그렇게 밝을 때 폭발하는 그게 저는 촬영할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서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어느 하나도 공들이지 않은 장면이 없을 테고 버릴 장면이 없으실 텐데, 이 장면은 내가 영화 전체 씬을 통해서 꼭 무언가를 성취하겠다 이런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저 그 겨울 라면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시퀀스 10분 동안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제 10분 동안 일어나는 장면들이 정말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스포일러라서 이제 어쨌거나 그 10분 동안 관객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다른 경화기와 다른 혜진이도 다른 관객분들이 과거의 자신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위로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었습니다. 네,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 이야기들을 기사화해 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권다은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늘의 배우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사실 저희 업계 대종상은 좀 대종상 같은 거 말고 저희 업계에서는 이 상에 갖는 의미가 엄청 커다랗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도 남다르셨을 것 같고, 그때 상 받으시면서 느꼈던 감정, 오성호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그리고 권소연 배우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던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뭐 생각도 전혀 안 했었고, 저희는 진짜 영화제 간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건 진짜 뭐 마지막 날까지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제가 영화제 관계자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바로 형한테 전화했는데 저희 둘이 한 5분 동안, 거의 5분 정도 전화통을 잡고 계속 울다가 제가 미팅 나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참 울다가 형 근데 이제 미팅 가서 좀 이따 전화할게요 이러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상을 받았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좋은 기억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기억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도 많이 쌓였던 것 같은데, 누군가 진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오성호 감독님과 권소연 배우님 그리고 저희 그 겨울 나는 식구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덕분에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한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독님께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선을 보일 때 어떤 떨림 이런 것들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런 상도 받으셔서 사실 필름메이커스들에게는 영화제의 상이 굉장한 격려잖아요. 이게 뭐 상찬이라는 느낌보다 격려? 앞으로 영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같은 거일 텐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이야기 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화 찍고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단은 그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상까지 이렇게 많이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름메이커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기에는 저도 지금 필름메이커인데 어떻게 친구들한테 어떻게 한마디 안 될까요, 감독님? 네, 저도 열심히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약간 저희가 대략 지금 이거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 차장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 혜진의 마음을 살짝 흔들게 되는 이 차장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주고자 하신 효과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시면서요, 약간의 긴장감과 남자친구와의 어떤 대비 효과 이런 걸 노리신 걸까요?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네, 그 보통 사람이 이제 환경이 바뀌고 노는 물이 달라지면은 눈이 뜨이면서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경화기가 경제적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이제 그 차장님이 이제 뭐 그렇게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밥그릇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악과 다른 면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혜진 안에도 많은 어떤 그 소감이나 감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단한 질문 또 감독님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작품의 설정이 촬영을 겨울에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겨울이 아니라 그 여름 나는 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겨울을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영화의 제작사인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 장편 제작 연구 과정이 촬영을 시스템상 늦가을이나 겨울에 촬영할 수밖에 없어서 겨울이 계절이 됐고요. 물론 이제 겨울이라고 하면 이제 아주 이제 혹독하고 이제 좀 춥고 배고프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 여름에 찍었으면 그 여름 나는으로 해서 이제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여름을 고통스럽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너무 단순한 이유여서 괜히 질문 드렸나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대략 다 소진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좀 약간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권다은 배우님과 권소연 배우님께 각각 세상의 경악이들, 그러니까 지금 고분 분투하고 있을 경악이 혹은 세상의 혜진이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뭐 세상의 경악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살다 보면은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아픔도 많이 겪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더 무뎌지기도 하고 그리고 덜 아프기 위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방법들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순수함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경악이들이 순수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세상의 혜진이들에게는 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과거의 나를 떠올렸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는 그게 가장 나의 최선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저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혜진이들에게 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성환 감독님께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관객이 꼭 느꼈으면 하는 어떤 이야기 그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겨울 나는은 아주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분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했던 분들이라면 다들 옛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극장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또 두 분 끝인사 말씀드릴게요. 약간 네. 그 겨울 나는은 진짜 지금 계절과도 맞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영화라서 추운 겨울을 인생에서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관객분들 본인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오셔서 같이 영화 보시고 본인들의 모습도 느끼고 아파하시고 같이 따뜻해 하시면서 이 겨울을 같이 따뜻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촬영했을 때 각자의 이유로 각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촬영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겨울 나는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만을 주는 영화가 아니고 또 아픔을 또 끄집어내게 하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잠깐 생각이 쉼표를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겨울 나는을 1인칭으로 본인을 한번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저희 그 겨울 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끝 순서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무대가 좀 정리되면 무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테이블을 저쪽으로 갈게요.